우유를 먹으며 슬슬 진화론을 말하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분명 우유 때문이야. 알다시피 먹는 건 내 전문인데. 민이는 왕족은커녕 양반도 못 되는 게 분명해. 이건 또 우유 가지고 무슨 모함이야. 우유를 조선시대에는 타락이라고 했는데 아주 귀한 음식으로 임금의 보양식이었다고.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면 못하면 뭐? 미개인이라고 봐야지. 크크. 들어봐. 우유에는 락토스, 즉 젖당이 함유돼 있어. 그런데 무려 전 세계 인구의 75%가 이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락토프리 우유 먹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우유 즉 젖이 나오는 동물들은 약 1만 2천 년 전쯤에 중동에서 사육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처음으로 다른 동물에서 젖을 짜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젖을 짜먹던 사람들은 이 새 음식을 날 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유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게 만들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치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 락토스가 수크로스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유를 소화시키기 위한 락타제를 생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인간은 우유를 쉽게 소화시키지 못했지만 종족 번식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비타민 D를 햇빛에서 얻고 칼슘은 푸른 잎 야채에서 섭취해 우유의 양분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 아랍인, 그리스인, 그리고 남아시아인들은 오랫동안 발효되지 않은 우유를 먹는 일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개가 자욱한 환경에서 살며 거의 1년 내내 추위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생선이나 바다, 포유류를 통해 비타민 D를 얻을 수도 없었고 칼슘을 섭취할 야채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우유를 많이 마셔도 소화할 수 있는 개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진화의 힘입니다. 그들은 우유를 소화시키는 능력으로 뼈를 발육시키고 구루병이나 골종 같은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인류는 그만큼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진화는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흥미로운 주제였지. 인간이 유인원과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여 오늘날의 현대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난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지. 우리의 가장 초기 인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 나타난 것은 약 700만 년 전이었어. 이 유인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팔다리를 이용해 기어다닌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리로 걸었다는 사실이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는 점점 더 현생 인류와 비슷하게 진화했어. 그들은 더 큰 뇌와 더 복잡한 도구들을 개발했고, 결국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 대단한 일이 발생한 거지. 최초의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드디어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등장했어. 그들은 우리와 비슷했지만 뇌는 약간 더 작았어. 인간은 계속 진화함에 따라 뇌는 언어, 문화,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졌어. 즉, 인간은 다른 기관이 아닌 뇌를 발달시키는 방향을 택했고, 그들은 복잡한 사회와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지구상의 지배적인 종이 되었지. 진화론은 이야기이다 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 뜻이야? 그건 말이야. 진화론이 등장해 창조론이 손해를 본 가장 큰 것은 이야기를 빼앗겼다는 거지. 진화론이 창조론을 대신하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미지.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또 그 스토리텔링은 은유가 중요한 역할하는데, 거기까지 그만큼이면 밥 먹을 정도는 된다고 봐.
AI로 상상력을 발휘한 그림도 고증으로 심각하게 볼 게 아니라 은유로 보면 더 좋을 거라는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